우리가 청년의 문제, 또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의원 한 명의 개인으로서 고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여 관악구청 직원분들께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책을 알아서 제시해봐라라고 던지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런 고민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 기관과 집단이 필요한데 어느덧 관악구에 이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는 이제 쭈루룩 이제 나가신 유기영 의원님, 박준희 구청장님, 왕중순 의장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하셔서 여러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제 견해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구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어떠한 밑바탕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 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본인들의 기관의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경제방역, 핵심은 일자리 유지 강화라는 주제로 유성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개인마다 PPT를 할 건데요. 되게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띄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은 바로 관악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3년간 최대 100% 이제 관악구에 사는 1인 자영업자들은 모두 100%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을 넘어서 고용 유지를 좀 지원하는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의 경제 방역을 수시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확립하는 이 세 가지 제가 말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관악구의 일자리와 노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숫자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명이란 이 숫자는 관악구의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인원입니다. 이야기인 즉슨 1인 자영업자나 가족기업이 굉장히 다수란 이야기죠. 관내 사업체 종사자 중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23.6%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관악구에서 약 83%를 차지하고요. 한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저희 올해 1분기 노동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3%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일자리 상담이어가지고 일자리 센터 전화번호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일자리 센터의 취업 상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감소하고 특히 구인 구직 알선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만큼 관악구의 중소영세 사업주가 많이 흔들리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노동상담이 특히 많아졌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줄어든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야를 대한민국으로 좀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저희 센터 상당 실적 앞에서 1분기 폭증했다고 했는데 5월 달엔 또 팍 줄었습니다. 이거 실적 줄었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주부터 다시 상담 건수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긴급재난지원금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비 일학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2차, 3차 계속 현금을 이제 지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침 근데 고용보험은 자료집에 적었듯이 최장 9개월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침체가 불보듯 뻔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체 취업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관악구의 5인 미만 사업체 비중과 1인 자영업자의 추정 규모를 생각한다면 결국 관악구의 경제 방역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악구 행정은 앞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기민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확진자 방문 점포는 바로 이제 인건비와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해줬고 50인 미만 사업체 고용유지금 지원도 원래 5인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50인 미만으로 바꿨더라고요. 굉장히 뭐 관내 주민으로서도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특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경제 방역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관악구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그 첫 번째는 그 관악형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요. 그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핵심은 중소영세 사업주들의 준조세 저항을 최소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미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자료집에 보시는 바처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이미 두루누리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중 서울시가 2019년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년간 30%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악구에 1인 자영업자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집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라고 써놨는데 이게 자료집이 이미 나온 뒤에 알았습니다. 최초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제 신문에 구로구에서 이미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해서 6개월 동안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해고 없는 상생도시 선언 뭐 이런 제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우리가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는 기억해도 최초로 비행기를 날린 아우베르트 듀몽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듯이 저희도 뭐 최초 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오히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관악형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 분명히 성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제1단계로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구 예산으로 추가 20%를 더 지원을 해서 관악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적어도 3년간 100% 구가 책임져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틀을 다지겠다라고 한다면 1인 자영업자가 많은 관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노동복지센터인데 왜 일자리 이야기하고 자영업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융복합에 있습니다. 노동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노동과 개인 사업이 섞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 요가, 필라테스 강사분들, 번역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는데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맺고 나서 근로자성 판단 받으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다면 적어도 이 중에서 실업급여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는 노동, 일자리, 자영업을 함께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주변에 도래해 있는 셈이니까요. 아울러 구로구 경우에는 자료집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을 이미 6개월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관악에서도 단계별로 광역과 기초가 함께 매칭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초석을 닦는다면 중앙정부 주요 추진 의제를 자치행정 단위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호응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은 이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5인 10인 미만 사업체가 아니라 선택적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유지를 지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창업기업과 자영업의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아무리 거시정책적으로 지역구가 날고 기는 정책을 펴도 창업 5년 내에 이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은 향후 5년간 일어날 이직에 대비하고 있는가? 관악구는 예비 창업자의 시작과 창업기업들에 대한 창업 컨설팅, 금융 지원에 대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확대는 결국 창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의 마중물을 행정이 나서서 퍼올린다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창업 지원의 방점이 시작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 미생에서 임시완 씨가 이야기하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었다. 네,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생 기업의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은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이 대사가 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 관련 의사결정이다. 예, 코로나19로 모든 교육이 취소되는 것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관악구 상공회 뭐 이런 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모든 교육이 취소되는 가운데 그 와중에 마감된 강좌가 인사노무 관리와 세무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맞춤 컨설팅은 선착순 지원인데 25팀 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무 관리에 대한 중소형세 사업장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생 자영업, 창업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노동복지센터에서 사용자 단체 또 이야기하나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일수록 서로 몰라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법과 노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잠재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 불안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를 좀 하려면은 좀 소상공인이 먹고 살려면 월세가 기본 수준 돼야 되는데 건물주들은 공시지가 핑계로 계속 월세를 올린다. 샤루스길은 이 패턴이 너무 심각하다. 저희가 2018년에 최저임금 관련 요식업, 관악구 요식업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FGI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2020년 1월 기사인데 샤루스길 임대료 상승세 가속화 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점심 드시러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샤루스길 근처는 단명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면은 꼭 한두 개씩 간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우려이고 이것을 부동산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일자리 불안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요의 급격한 붕괴를 막았지 않습니까? 전주시 사례와 같이 원도심 상생 건물을 정책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관악구도 좀 따라가 준다면 그 땅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가를 일정하게 연착륙을 시킨다면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 상승이라면 일자리 유지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경제방역 수시 점검 및 실행 방안 모색인데요. 먼저 최신 통계 그리고 오늘 나올 정책 대안 활용을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긴급 재난긴급 생활비 그 외 각종 지원금 신청이 상당수 주민 현황의 최신 통계가 확보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논의된 경제 방역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 통계가 좀 버무려지는 연구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경제 방역의 주체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얘기했듯이 방역 주체는 우리 모두지 않습니까? 경제 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공회, 노동조합, 사회적 기업, 청년 등이 모두 함께 관악구의 고용, 노동 현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관악구 민간협치과에서 진행한 관악구 협치의제 발굴 공론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의 고용 노동을 아우르는 경제방역 거버넌스 체계가 관악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관악구 마을 단위에서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방금 얘기했던 경제방역 전략들을 뭐 분기별, 반기별이라도 수시로 체크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모두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으로 경제 방역이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복지센터의 사무국장님이시죠. 유성민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실험 가능한 것들을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관악구 차원에서 갑자기 완전 고용하자, 고용보험 다 하자 이런 쉽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저는 그 자료집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사업들, 또 다른 구는 이를테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 또 다른 구는 뭐 프리랜서 혹은 다른 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 여러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쌓이게 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변화들, 안전망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아야 할 때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주거 1인 가구 주거 문제 심각한 거 알고 있죠. 청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알바 노동자, 뭐 플랫폼 노동자 그들의 삶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죠. 영세 자영업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직시하고 그들이 이제 정책의 대상으로 넘어오는 시기다. 저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